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바로 어제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가 있었죠.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하고요. 주택 공급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자, 홍 부총리는 또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은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 하지만 부동산 세제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3법 같은 이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정부가 어떤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날씨가 참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또 부동산 또 시장 또 공략하기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한 달 동안 또 준비 잘 하셔가지고 또 하반기에 또 결실 맺을 수 있는 부동산 추천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솔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구 을지로 사가 상가는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약 4분,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사님, 을지로 사가의 유동인구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지하철 1호선, 2호선, 이 3, 4, 5호선이 만나는 이 중구는요, 이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자, 뭐 서울 대표 상권이 말할 수 있는 남대문 상권이나 동대문 상권을 비롯해가지고 이 시장, 전통시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광장시장, 중문시장, 당산시장 등 여러 재래시장도 인접해 있고요. 또 이 중심 업무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상주 인구 또한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지로 인근에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있다면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는 신도심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지구로서
그동안 서울 도심 내 낙후 지역이었던 세운상가 일대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 강남, 용산, 여의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호재, 을지로 방산시장 일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인데요.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폐지,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 방산시장 일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한층 더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중구 을지로 사가의 상가입니다. 네, 중구 을지로로 왔습니다. 이 동네에는 자체가 서울에서 지하철 노선 초중반 넘버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1호선부터 5호선까지 다 통과하는 곳인데 그 상가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을지로 사가의 상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위치한 곳이 바로 서울의 중심이죠. 바로 중구에 위치한 을지로 사가 상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2호선, 5호선 을지로 사가역에서요. 도보 약 4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고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이제 북쪽과 남쪽의 지하철을 갖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 16.33제곱미터고요. 대진 면적 6.74제곱미터입니다. 자,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특징이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16.33제곱미터입니다. 자, 5평 정도의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지 지분은 2평입니다. 상업지역 내 일반 상업지역 2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고 이게 지금 건축물이 70년대 건축물이다 보니까 노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특징을 보시면서 방송 계속적으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지로 사가 상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이쪽에서 장사를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을지로 사가의 경우에는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로서의 일단 입지 자체가 워낙에 훌륭한 곳인데 얼마나 훌륭한 입지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함께 호재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뭐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요. 일단 지하철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자, 지하철 보면요. 이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 바로 위에는 청계천이 있습니다. 그 위에가 바로 종로 5가 1호선이 있고요. 자, 을지로 사가역에서 을지로 상가까지는 한 도보 한 5분에서 6분 사이면 또 역 하나 나올 정도로 이 을지로 상가는 또 3호선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라인이 다 가깝게 있고요. 다 밑에 또 4호선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명동이나 뭐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 다 종로까지 다 가깝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입지, 뭐 지하철 교통망 매우 탄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노선이 다양하다 보니까요. 다른 업무지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뭐 왼쪽으로 좀 더 가면 마포 일대 업무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역 업무지도 나오고 이 3호선이나 4호선을 이용한다고 하면 뭐 지금 뭐 강남 일대도 빠르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함께 5호선 오른쪽으로 하면 또 동대문 역대 그다음에 뭐 옆으로 더 가면 뭐 답심이나 장안평 이 일대도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심 업무지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별 좀 현황을 보면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상업지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왼쪽에는 세운상가나 뭐 청계 일대 그 상가들, 그 오래된 그런 지역들이요. 그런 지금 지역들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동대문 상권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위원회 또 예정지가 또 자리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시장, 방산시장, 중부시장 등 이런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구 내 상업지역 내 위치했다는 걸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상업지 비율이 중구 일대가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의 상업지역 비율은 한 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중구나 종로 쪽이 상업지역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일대 상업지역 갖고 있고, 그다음 강남 테일랜로 일대가 또 상업지역 갖고 있습니다. 자, 이 3대 업무지 중에 하나 바로 핵심 업무지입니다. 바로 이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 투자 포인트 지금 하나 잠깐 잡아드리면 일반 상업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향후에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했을 때 용적률이 높게 좀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닌 상업 지역이다. 그리고 일대 지역 업무지로 개발되고 있다는 걸 좀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또 개발 호재 보면 방산시장 일대가 지구 단위 계획 정비가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세운상가가 지금 현재 구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는 뭐 일대 뭐 또 감정평가를 내고 있는데 이 주교동이라고 불리는 방산시장 일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가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4월 달에 주교동 일대 고시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과거에 노후화된 지역들이 개발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보니까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유형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방송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제가 고시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산시장 일대도 지구 단위 계획의 재정비가 지금 현재 세워져 있다. 이것도 좀 참고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왼쪽으로 일대를 가면 현재 을지로 상가 일대가 지금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장애인누타운이나 아이누타운 그런 지역들 다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나 또는 여기서 가까운 지역들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용적률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을지로 상가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천우동 일대, 뭐 성내 3구역이나 성내 5구역 같은 경우는 뭐 42층, 뭐 44층 그 정도에서 높은 40층 이상의 건물이 또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영등포역 일대도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44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건물로 지금 개발이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중구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했다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높은 용적률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이 도심 지역을 투자할 때는 청계천 이남 지역을 좀 계속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계천 이남 지역을 직접 가보면요, 뭐 세운이나 뭐 을지로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높은 고가의 크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추천해드리는 상가 오른쪽 라인에는 자, 과거에 미군 공병단 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병단 부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이 일대 국립중앙위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국립중앙위원회 이 공병단 부지에 현대화 시설로 2025년도에 다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하나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중앙위원회 또 현대화 시설로 이 공병단 부지에 들어온다면 또 어마어마하게 상권 확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그다음에 인근에 또 개발 압력도 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은 이거죠. 바로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자, 1968년도에 주상복합으로 당시에 정말 인기 있는 주상복합이었는데 노후와 이제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낙후되었죠. 자, 구역별로 이제 하나하나 좀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는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나 뭐 그런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세운상가 일대가 지금 막 부동산 청약을 좀 눈여겨보신 분들은 세운상가 일대 지금 현재 계속적인 높은 경쟁률 지금 이야기를 나올 겁니다. 작년에 뭐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같은 경우나 뭐 프로지오 지금 뭐 올해도 했는데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 지금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하나하나 지금 단계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한 5년 전에 세운 상가 일대 가보신 분들은 낙후돼 있다, 노후화돼 있다. 하지만 지금 가보신 분들은 와, 여기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겠구나, 그런 것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게 세운이 일대 지금 중구 일대 어마어마한 굵직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제가 뭐 방송 시장이 워낙 짧다 보니까 제가 많은 또 설명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압축해서 핵심 개발 호재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 지금 중구 을지로 사가라는 거죠. 그 중구, 그러니까 중심 업무 지역 내에 일반 상업 지역에 지금 해당이 돼 있는 곳, 그 상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한번 둘러봐도요. 일단 뭐 동대문 사건이라든지 뭐 시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상권이 참 발달한 곳, 주변에 소비 수요가 넘쳐나는 곳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상당하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주변에 돌아보면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다는 것까지도 함께 꼭 좀 체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여러분 궁금해하신 가격까지 좀 검토를 해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을지로 사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임대는 뭐 보증금 300만 원 기준일 때 뭐 25에서 30만 원 정도 보통 나오고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8천만 원인데 뭐 DSR 적용되다 보니까 좀 대출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실투자금은 뭐 9,700에서 한 1억 한 3천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 뭐 세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힐스테이트 지금 작년에 7평짜리 전용 면적 대지 1평 비율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뭐 4억 중반 5억 정도 분양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런 것도 청약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비교 분석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임장활동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 주신다고 하시면 또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구 을지로 사과의 상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신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는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8호선 다산역 예정지에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주택인데요. 자, 이사님, 다산 신도시의 교통 환경은 어떤가요? 네, 이곳은 북부 간선 도로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고요. 자, 2023년도에 다산역 개통된다고 하면 이 서울 도심까지 10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고요. 강남권역까지는 20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산동의 녹지 환경도 풍부한데요. 도시 옆으로 왕숙천이 흐르고요. 그 곁으로 다산수변공원과 다산중앙공원 등 공원이 조성돼 산책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다산동입니다. 남양주시에 빼놓을 수 없는 소식, 바로 GTX B노선인데요. 남양주 마석에서 인천 송도를 잇는 GTX가 2027년 개통된다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과 우수한 광역 교통망으로 수도권 동북부 주택시장에 이목을 끌고 있는 남양주시 다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로 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수도권 쪽에 신도시 이름들 많이들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그중에 유명한 곳이죠. 다산 쪽으로 왔습니다. 자, 다산동의 오피스텔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요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따끈따끈한 또 떠오르는 신도시죠. 바로 이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있는 다산동 오피스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8호선 예정지입니다. 바로 다산역에서 도보 약 3분 이내에 위치한 특급 입지가 되겠고요. 면적 전용 면적 59.4에서 59.6 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5층 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지상 15층으로 총 531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징은 단지형으로 두 개 동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공은 2023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매매가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조감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하 5층부터 지상 15층입니다. 자, 일반적인 나홀로 오피스텔이나 뭐 이름 없는 데서 짓는 그런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실제 유명 건설사가 직접 짓는 그런 오피스텔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평면도도 같이 한번 보면요. 지금 방 2개짜리, 그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특히 이 직장인들이나 뭐 그다음에 뭐 집값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신혼 부부까지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이 쾌적한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도 이 다산 일대가 인구 유입이 빨라 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에어컨, 세탁기, 뭐 냉장고 등 이 풀 옵션이 또 제공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년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지하부터 지상 15층까지 해서 높게 좀 올라가는 건물이네요. 단지형으로 지어진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건물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렸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 새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입지 여건이 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함께 또 개발 호재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입지 일단 8호선이 지금 연장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내 신도시까지 지금 들어오는 이 8호선 연장이 지금 다산역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2023년도 지금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금 상당히 인구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지금 남양주 일대도 지금 현재 향후에 이거 왕숙 신도시까지 들어오고 개발된다면 100만 인구까지도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떠들썩한 지역이 바로 남양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8호선 연장 플러스 바로 왼쪽에 이 구리 IC 통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또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북부 간선도로를 통해서 이 서울 북부 지역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원이나 그쪽 도봉 일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또 경의중앙선이 다닙니다. 도농역을 통해서 경의중앙선을 또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다양한 이런 교통망과 지하철 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보 3분 거리라는 것도 있지만 차량 이동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그런 탄탄한 입지라는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인근이 지금 신도시답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안정적으로 지금 학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신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특히 이 30대나 뭐 40대 뭐 젊은 이런 신혼부부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학군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과거 이제 세대다 보니까요. 이제 많이 이제 자녀분들도 이미 벌써 이제 20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 신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활동량도 많고 학군들도 상당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지금 학세권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학군이 잘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아파트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학세권 입지가 지금 이 다산동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산 수번 공원이나 뭐 왕숙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도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렛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리 쪽에 가면 뭐 농수산물 시장이나 또 백화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공원이나 쇼핑 시설들이 풍부한 녹지 환경과 함께 생활 인프라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남양주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 중에서도 이 다산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 나누면 일단 지금 별내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산 바로 위쪽에 가면 별내가 있죠. 별내 같은 경우 4호선이 이제 올해 또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과 8호선이 이제 남양주 일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까지 하면 3개 노선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9호선도 지금 현재 또 연장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산에서 9호선 이 잠실 연결된다 하면 잠실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8호선만 들어온다 해도 한 20분 내에 잠실 일대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광역버스로 좀 많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실까지. 하지만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그만큼 수요층이 어마어마한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지하철 4호선. 자, 이 별내에 지금 들어오는 지하철 4호선 같은 경우는 진접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12월 때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길긴 했지만 이게 개통된다면 서울 북부권의 교통망을 흡수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8호선과 4호선은 서울 북부, 그다음에 서울 남부 쪽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는 것을 또 하나의 개발 호재로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굵직한 호재죠. 바로 GTX B노선입니다. 자, 이 GTX B노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당히 이제 가치를 받고 있는데, 자, A노선은 지금 벌써 공사가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B노선 같은 경우도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지금 현재 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진행을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계획안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비노선이 들어온 다음에 청량리에도 상당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다른 노선의 환승에 따라서 서울의 출퇴근이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TX의 비노선이 착공 들어간다면 분명히 또 한 번에 단계별 상승을 또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하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8호선이라는 호재도 있고 향후에 9호선 예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GTX 비노선도 좀 들어온다면 남양주 때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이 가능하고요. 이 GTX 비노선과 함께 추가적으로 왕숙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본격적 개발된다고 하면 자 별내, 다산, 왕숙 이 트리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남양주 일대 어마어마한 인구 성장, 과거에 용인 일대가 상당히 가치 상승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남양주 일대 그런 기대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 하시면 중장기적 투자도 상당히 성공적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새로 또 지하철 노선 여기 들어오는 곳이라는 점 꼭 한번 챙겨 두시죠. 입지 자체가 좀 훌륭한 곳이고요. 여기에다가 왕숙천 수변공원까지 해서 하천이 흐르고 공원도 주변에 많습니다. 아주 거주 환경 자체가 훌륭한 곳이죠. 거기 앞으로 또 개발 호재들도 꼼꼼히 좀 따져봤는데요. 뭐 GTX 이야기까지 해서 다양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양주시 다산동 오피스텔 그 가격이 어떻게 될는지 그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챙겨드리도록 하죠.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다산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매가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일반적인 뭐 원룸이나 1.5룸이 아닙니다. 넓은 투룸입니다. 넓은 투룸인 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인근 아파트 시세를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가격적인 게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 지금 현재 예상 임대가는 전세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4천만 원 투자가 가능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 기준일 때 월 150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활용한다 하면 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 차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모두 좀 다 적합하게 것도 중요하고요. 현재 이거 지금 현재 샘플하우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말 이 방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정말 뭐 안에 자재나 그런 것들 잘 쓰는지 그런 것들 샘플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신다 하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시 다산동의 오피스텔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이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방법 이런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거든요. 일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강남역인데요. 최대 4명까지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약 전화를 적힌 번호로 꼭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 싶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8562번, 서울전화 2128-856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정소리 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소리 사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파주시 야당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야당역이 인접해 있어 일산은 물론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단지들까지 약 1시간이면 도달하는 접근성이 우수한 곳인데요. 자, 이사님, 야당동의 생활 편의시설도 우수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동은 운정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와석초나 운정중, 한빛고등학교 등 탁군이 밀집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대단지가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대규모의 쇼핑 시설과 의료 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과 가깝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인근의 녹지 환경도 우수한데요. 황룡산, 소리천, 운정 호수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호수공원은 문화, 휴식 체험 공간으로 조성돼 산책과 힐링이 가능해지는 야당동입니다. 도로는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야당동 토지를 한번 살펴보면 6m의 진출입 도로가 접해 있고 진입도로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고 토지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주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약 20분, 삼성역까지는 30분대로 도달할 수 있고 또 대학병원과 혁신의료연구센터, 의료바이오 기업 등이 들어서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자리는 물론 생산 유발 효과로 파주시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파주시 야당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변 녹지 환경 뛰어나고 도로도 바로 접해 있는 그런 토지, 바로 파주시 야당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당동의 토지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간단한 개요 정보부터 접근을 해보죠. 네, 이번에는 이제 파주 야당동 토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경의중앙선 운전역과 야당역에 인접해 있고요. 즉 면적은 662제곱미터로 한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목은 임야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가는 8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 662제곱미터 200평입니다. 자, 혹시 야당동 잘 모르시는 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운정신도시 바로 옆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지금 사진을 봐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토지죠? 토지인데 바로 앞에 건물들, 집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면요, 과거에 분당 일대가 신도시 조성될 때 이런 주택들 막 지어진 데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이런 집들도 나중에 같이 좀 많이 같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계획 관리 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200평 향후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잡으면요, 자, 이 6m 도로가 지금 접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에서 접도가 되고 안 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가 접도가 안 되어 있으면 맹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도로가 접도된 건 중요한데 200평 네모 반듯한 토지가 바로 6m 도로가 접해되어 있고요. 인근 다 집들이 바로 지어 있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이거 토지 가치가 뭐 떨어질 수는 없겠구나 딱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6m 도로와 함께 지금 현재 토지 이용을 보면요, 계획 관리 지역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세 가지 포인트 잡으시면, 투자 포인트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동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건물의 모습들 보이는 것처럼 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 활용 가치가 충분히 높은 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야당동의 토지, 일단 입지 여건 자체가 굉장히 또 훌륭한 곳인데 그 이야기들, 정보들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동 운정 신도시 그 근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곳인지 입지 여건과 함께 또 호재도 전해주시죠. 네,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야당역 가운데 딱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바로 왼쪽에는 운정 신도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가 행정동으로 따지면요, 운정동하고 남쪽에 야당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운정 호수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중앙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작년 하반기에 개통한 이 서울-부산 고속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고양 IC를 또 진입을 하면 또 차량 이동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이 운정 신도시 라인이 또 제2자유로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통만 상당히 용이한 지역으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의 인프라 상당히 또 잘 되어 있다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앞에 황룡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산 또 운동산만 다닐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운정 호수공원이나 운정 건강공원, 그다음에 다양한 학군들, 녹지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보면요, 이제 대형마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운정이라는 신도시다 보니까요, 뭐 인프라 다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밥집부터 해가지고 대형마트, 영화관 다양하게 다 되어 있고, 카페거리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뭐 공기업을 따지면 공공기관을 따지면요, 뭐 파주 법원이나 파주시 법원이나 경기인력개발원도 있고, 조금 더 위로 가면 뭐 다양한 그런 관공서들도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 대형마트들도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 시설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운정 신도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 완성된 조성된 신도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금 아파트도 들어오고 있고 상가들 들어오고 있고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생활 편리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는 거를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운정이 파주 일대에서 지금 바로 이 야당동, 운정동 일대가 파주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고양입니다. 고양 일대이기 때문에 뭐 덕이동이나 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산하고는 그냥 붙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 바로 옆에 바로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 가면 마곡이나 상암, 그다음에 뭐 김포나 이런 인천 지역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문산 고속도로 타고 이동해서 좀 빠르게 경의 지금 자유로죠. 자유로 강변북로나 또는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또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일산대교 쪽으로 넘어가면 김포 일대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직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으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발 호재입니다. 자, 지금 야당역 일대가 지금 현재 지금 개발이 확충 공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파주 일대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요, 파주 일대 금촌이 가장 메인이었습니다. 금촌역 일대가 가장 이제 파주 가장 도시적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위쪽은 문산 일대가 좀 도시 지역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정역 일대도 많이 지금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운정 일대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야당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지금 개발 속도가 좀 상당히 안 나는데. 지금 환승 주차장 확충 공사도 착공이 들어가고 인근에 또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파주 일대 좀 잘하신 분들 과거에 금능령 일대고 환승 주차장이 막 들어오면서 일대 상권 확대와 함께 유동인구 상당히 증가가 되고 인근에 또 아파트까지 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런 경의 중에서 노선을 중심으로 야당역 일대 상권이 확대가 되고 지역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자, 토지는 중요한 거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집가 상승이 올라갑니다. 자, 도시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만큼 집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고, 바로 오른쪽에 바로 야당동 토지 200평 바로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증 공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포인트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운정 역세권 지금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운정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도시로서 상당히 지금 파주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치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경기 북부 지역들이 상당히 집값들이 상당히 상승 여지가 많이 약했습니다. 경기 남부 쪽이 상당히 강세가 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경기 북부 지역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상대적으로는 지금 저평가된 지역이 바로 경기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교통망 확대와 함께 지금 그다음 인구, 상주 인구, 즉 주거 인구가 증가됨에 따른 그런 개발 계획 추진과 함께 맞물린다고 하면 향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또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주 일대이기 때문에 이런 운전 역세권 개발 계획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이죠. 자,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이것만 있어도 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호재 뭐 입지 다 무시해도 됩니다. GTX A 노선입니다. 자, GTX 들어오는 지역들 예정만 들어간다 해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GTX A 노선 지금 공사 착공하고 있고 지금 23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 잡을 때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비싸 강남 못하면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고 뭐 분당, 판교 떠오르는 것도 강남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운정. 자, 운정에서 KTX가 아니라 GTX죠. GTX A 노선을 타고 바로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역까지 매우 빠르게 접근합니다. 자, 이 GTX A 노선이 지금 현재 착공 들어간다고 하기 전에 발표 나왔을 때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착공했을 때도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하지만 개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준공이 되면 그때 또 가격 상승이 올라갑니다. 자, 모든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망들은 3단계로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바로 이 수도권 이 광역철도가 또 개통이 된다 하면 운정역 때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을 올려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GTX A 노선 투자 포인트로 지금 현재 가격을 비교했을 때 메리트 있다.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워낙 개발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또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도 시간상 생각했습니다. 자, GTX A 노선 보고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성공적 투자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요 업무지들 있죠. 상암이라든지 마고 그리고 김포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좋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호수공원 끼고 있는 운정역 일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도 참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운정역 일대 역세권 개발은 물론이죠. 여기에다가 GTX라는 정말 거대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런 수혜 기대감이 드는 곳 바로 지금 살펴드리는 파주시 야당동의 토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당동의 토지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야당동 토지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 한 50%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4억 원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미 집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이종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인데 지금 집들이 들어와 있고 운정 신도시가 바로 왼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200평 평당 400만 원입니다. 자, 계산해보면 평당 400만 원에 이런 운정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투자 포인트 경기도 다른 도시들 가보면 평당 400짜리 토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토지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가격이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신다 하시면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면 또 직접적으로 또 토지도 보시고 인근 도시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처음 투자하시거나 또는 지금 주택수 늘어나는 것 때문에 민감해서 부동산 뭔가 접근하고 싶으실 분들 편하게 전화 주신다 하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 야당동의 토지 살펴드렸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파주시 신촌동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문바라이시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유로를 통해 서울로의 접근 또한 용이합니다. 또 본토지 인근에는 파주 출판단지, 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신촌 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업무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신촌동 인근의 생활 편의시설 또한 우수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업무 단지와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서요.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요. 인근 내 대규모 아울렛이나 책 박물관, 그다음에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화중앙공원이나 송골공원, 한강에 인접했기 때문에 자연 속 힐링이 가능한 신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촌동 토지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약 1000여 평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본토지는 잘 정돈된 차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경쟁력을 더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에는 많은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개통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중심 업무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19년에 지정된 통일 관광특구의 활력을 불어넣을 CJ ENM의 콘텐츠 월드까지 2021년 전체 사업이 준공되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출판도시 헤이리와 함께 문화도시 파주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자연은 물론 미래 가치 또한 우수한 파주시 신촌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도 파주입니다. 파주시 여기는 신촌동으로 자리를 좀 옮겨봤죠. 자, 신촌동에도 토지가 있는데 어떤 토지인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네, 이번에 위치한 곳은 이제 파주시 신촌동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자유로 이 문발 IC에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3,094제곱미터로 약 1,000여 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32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실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한 1,0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30여 평 되는데 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보면 또 건물들이 있죠. 지금 뭐 회사 건물들 같은데 이런 기업들 건물체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넓게 본다고 하면 도로가 지금 큰 도로가 있죠. 자,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사진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직접 보시면 좋긴 한데, 자, 보면요. 가로등이 좀 많이 있죠. 도로망에. 도로에 가로등이 많다는 건 그만큼 차량 이동이 많고 그만큼 여기 인근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골이라 하면 뭐 가로등도 전혀 없는 지역들도 많은데 그런 지역에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이용을 본다 해도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넓은 규모로 되어 있는 계획 관리 지역에 되어 있는 1,000여 평 정도 되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촌동의 토지는 사이즈가 좀 크네요. 1,0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신촌동은 또 아까 전에 봤던 파주의 토지와는 또 어떤 결이 다른지 그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함께 호재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자유로는 다들 많이들 뭐 이용을 해보시기도 하고 뭐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유로 문발 IC 바로 초입입니다. 자, 이 파주의 초입 부분인데 문발 IC 바로 오른쪽 라인에 파주로를 따라서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 바로 5분 이내에 바로 진입하기 상당히 용이한 만큼 그만큼 상당히 자유로 가깝게 이용했기 때문에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근에 지금 업무단지 배우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자, 신촌 산업단지 바로 인근에 신촌 산업단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가면 문발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출판 산업단지들, 그다음에 출판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발과 신촌의 이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출판 도시가 매우 가깝게 교와 인근에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단지 배우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입지를 갖고 있다.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녹지 환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서쪽 라인에 바로 한강이 있습니다. 자유로가 예초에 한강을 따라서 쭉 가기 때문에 이 한강이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 라인이 교화입니다. 교화할 때 중앙공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환경, 그다음에 내천이나 그다음에 근린공원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환경도 하나의 큰 입지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신촌 동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인구 유입이 상당히 빠른 지역이다. 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했다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바로 이런 신촌 동이다 보니까요. 인근에 좀 오른쪽 좀 멀리 가면 바로 멀리까지는 아니죠. 상당히 가깝게 교화 일대 대형마트가 두 군데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교화 지나면 바로 옆에 운정까지도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촌동 인근이 바로 문발아이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아울렛 두 개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아울렛 두 개가 딱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영화관이나 뭐 쇼핑 시설들, 그다음에 맛있는 밥집들, 뭐 먹거리, 카페 다 이 건물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지금 무더위 또 더위 피하시는 분들은 또 쇼핑몰 또 많이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가면 또 북적북적할 정도의 이 쇼핑몰들이 아울렛이 두 군데가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편리시설, 생활 편리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도 있고 좀 가면 대형마트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사항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단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또 4차 산업 중에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의료산업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이 또 추진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 파주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수도권이죠. 수도권인데 서울과 접근성이 상당히 가깝기도 하고 바로 파주 남단에는 인구 100만이 넘어버린 고양시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맞물리고 다 보니까 파주 일대 지금 사업 추진 속도 상당히 빠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이 또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크게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인천 일대가 또 지금 인천 일대 좀 연구 의학 연구 또 유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과 인천과 좀 경쟁을 했는데 결국 인천이 유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하고 이 연구 일대 단지하고 그다음에 이 메디컬 클러스터하고 사업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파급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아까 운정 신도시 말씀드렸는데 이 운정 신도시 일대 테크노밸리가 또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테크노밸리 지금 판교 일대 테크노밸리 일대 자리 잡으면서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이 됐고요. 동탄 일대도 테크노밸리 들어오면서 인기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정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과 그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예정지와 함께 그다음에 이 경의중앙선 라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테크노밸리 사업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만큼 더욱더 많은 기업체들이 유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가 유치된다 그러면 인구수 증가가 또 늘어날 수 있고 인구 증가가 된다면 당연히 집가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전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지하철 3호선이 파주 연장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하역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지하철 3호선이 파주 일대 구간이 개통된다고 하면 이 파주 일대도 지하철 경의중앙선도 있지만 지하철 3호선은 서울 남부 강남 일대를 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 3호선 연장된다면 파주 일대 또 하나의 혁신적인 그런 호재로 또 작용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바로 통일동산 컨텐츠 월드입니다. 자, K-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컨텐츠 월드 대기업에서 이제 CJ에서 이제 컨텐츠 월드가 이제 준공된다면 그만큼 상권 확대와 그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인구 유입을 또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도 또 준공 예정이 또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또 호재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바라시 이용해서 쉽게 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곳이죠. 주변에 지금 아울렛도 있고 사람들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개발 호재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뭐 메디컬 클러스터라든지 뭐 콘텐츠 월드 여러 가지 앞으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드는 국제시각 개발 호재들 살펴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신촌동의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신촌동 토지 같은 경우는요, 예상 매매가는 3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 50% 활용한다면 16억 3,750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00여 평 정도의 신촌동 인기 있는 뭐 지역이죠. 바로 이 지역 16억대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투자하시거나 또는 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나 편하게 그냥 전화 주신다고 하시면 뭐 구체적으로 정말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인근 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 신촌동의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솔 이사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습니다. 서울 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